우리가 지금 이렇게 해서 도시관리계획이 결정 번호가 1번 결정 용도 지역지구, 2번 도시관리계획은 용도 구역이라는 것들이 토지에 지정되어서 거기에 따른 효과, 이걸 아셔야 돼요. 중개업은 결국은 이겁니다. 용도지역에 들어갔을 때 어떤 효과가 이제 그 규제를 이제 분석을 해야죠, 앞으로는. 그러니까 이 이름 자체를 모르면 그 분석이 안 되겠죠. 그걸 우리가 앞으로 배워야 될 공부의 목적으로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3번 도시관리계획은 도로를 설치한다, 이런 얘기예요. 기반시설의 설치. 자, 우리 여기는 지금 다시 이제 아까 또 그쪽으로 한번 가볼까요? 기반시설의 설치 정비 계략이니까 275페이지입니다. 자, 우리 행정청은 거기를 보셔도 되고, 아까 우리 거기가 원위치가 안 했었죠? 네, 267을, 맞죠? 267. 네, 거기 보시면, 그 맨 위에 그 도시관리계로 다시 가셔서 3번 도시관리계획 결정되면, 자, 우리나라 도시 안에다가 기반시설을 설치하고 정비하고, 뭐, 개량하는 도시관리계획 이렇게 되어 있는데, 기반시설이라는 게 밑에 그 바로 번호 5번에 보시면요. 그 교통설, 도로철도, 항만공항, 주차장 이런 애들, 우리 주말에 가족들하고 놀러 가는 공간인 광장, 공원, 녹지, 그 밑에 뭐 수도, 전기, 가스, 학교, 운동장, 공공시설, 뭐 문화시설 같은 거, 공공청사, 하천이나 유수지, 화장시설, 공동묘지, 그 밑에 하수도나 폐기물 처리. 그래서 우리 그 시험 문제가 그 작년도 문제인데 하수도는 방제시설이다. 이게 시험 문제예요. 이게 조금 어려운 문제인데 하수도가 방제입니까? 환경기초시설입니까? 분류할 때. 환경기초죠? 네, 거기 보면 환경기초에 하수도 폐기물 처리가 있고 하천이나 유수지 이런 것들은 재해를 예방하는 게 방제 역할을 하죠. 우리가 하천이라는 게 비가 많이 오면 물을 저장하죠. 네, 그래서 그 물이 범람하는 걸 막는 거라고요. 하천, 유수지, 저수지, 방화, 방풍 다 재해를 예방하는 거라고요. 그 사람이 죽으면 화장실 가서 화장하죠. 공동묘지 매장할 수도 있고 그 봉안시설이라는 게 납골당을 얘기하는 거예요. 납골당. 그러니까 이런 거는 우리가 사람이 죽으면 보건소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죠. 사망 진단받으러. 그러니까 이게 보건위생이에요. 사람이 죽으면 보건위생 이렇게 그걸 연결을 하셔가지고 그 부분을 조금 신경을 써서 좀 보실 거예요. 나중에. 근데 지금 그냥 여기 써 있는 것들이 기반시설이에요. 이 박스 안에 써 있어야지만 기반시설이 되는 거예요. 여기 보면요. 군사시설은 없어요. 군사시설. 기반시설이 주로 이제 세금 가지고 만들어주는 사회 간접시설인데 이 기반시설이 있어야지만 우리가 원활한 도시생활을 할 수 있죠. 도로가 없으면 도시생활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가장 기본시설, 도시가 기본적으로 갖춰야 되는 기반시설들인데, 이 보세요. 근데 여기 군사시설은 안 들어간다고요. 군사시설은 따로 처리하기 때문에. 공장도 안 들어가고. 그리고 문제는 이런 기반시설은 아무데나 설치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기존에도 도로가 충분히 있는데, 그 옆에다 도로를 또 설치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거는 행정청이 3번 도시관리계획을 결정을 해서 위치예요, 위치. 3번 도시관리 결정에서 위치를 잡고 도로 만드는 규모 이런 걸 다 잡아줘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업무다. 그래서 기반시설을 설치할 때는 3번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관청이 해주면 그 도시관리계획 결정대로만 공사를 하셔야 돼요. 그런 의미로 3번 도시관리계획입니다. 자, 4번도 비싼데 4번 도시관리계획은 아까 우리 배웠던 사업이 무슨 사업이에요? 도시개발사업. 아까 우리가 신도시를 만드는 사업, 신시가지 만드는 사업. 그 다음에 신시가지 말고 구시가지에서는 정비사업이라는 거라죠. 재건축 재개발 사업 합니까? 네, 해야죠. 그러니까 재건축 재개발 사업을 요즘 현재 서울에서는 조금 이제 미진한 절차가 늦어지고 있는데 재건축 재개발 사업을 해야 돼요. 서울에는 방법이 없어요. 서울에는 재건축 재개발 아니면 서울을 벗어나야 된다고요. 집질 땅이 없기 때문에. 근데 재건축 재개발 사업도 정비 사업도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고 도시개발 사업도 중요한 사업이니까 이 기반시설 만드는 사업처럼 이런 사업은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해준다. 도시관리 결정이 위치가 났다는 거, 위치. 행정청이 정하는 위치에서만 사업을 해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재개발 정원 쪽 주민들이 하고 싶다고 막 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우리 아파트가 이런 재개발 사업하는 지역으로 도시관리 결정이 나와야 된다고요. 근데 관청이 시키는 대로만 해야 돼요. 재개발 사업을 하는데 우리 아파트를 25층 짓고 싶다. 안 돼요. 15층까지만 지라고 하면 10층까지만 재개발 사업을 해야 된다고. 이게 다 도시관리계획 결정. 관청이 다 통제하고 있잖아요. 근데 가만히 보면요. 여기 지금 지역, 지구나 구역은 땅에다 장소를 정하는 거죠. 요 위에 있는 지역, 지구, 구역은 사업하는 게 아니잖아요. 토지 위에다가 우리 눈에 안 보이지만 용도 지역을 정해서 여기 써 있는 용도대로만 이용하시오 이건데, 근데 여기 요거는 사업한다는 거, 요거 두 가지는 사업 아닙니까? 사업? 실제 이렇게 장비가 들어가서 공사하는 거 아니에요? 도로 만드는 거 실제 공사하죠?
도시개발사업도 공사. 이 두 가지는 사업이라고, 사업. 그러니까 우리 행정청이 이제 공익적으로 하는 사업이 있어요. 이런 사업을 도시관리계획으로 정하는 대로 하시기에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위에 있는 1번, 2번, 6번은 어떤 땅을 행정청이 정하는 용도에 맞게만 써라. 그런 느낌이고, 요거는 어떤 공사를 한다는 뜻이에요. 기반시설 공사한다. 도시개발사업 공사한다. 근데 공사할 때도 행정청이 시키는 대로 하셔야 돼요. 그거 안 지키면 다 위법으로 처벌합니다. 징역이나 벌금이에요, 다 이게. 그리고 이제 여기 5번 도시관리계획은 행정청이 만들어주는 상세한 개발계획, 지구단위 계획이라고 해요. 자, 이것도 좀 잘 알아두셔야 돼요. 실무 가면, 자, 우리 동네가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정해졌어. 경축할 일이야, 이건. 지구단위 계획구역이 정해지고 나서 그 다음에 행정청이 지구단위 계획이라는 계획을 만들어줍니다. 토지에다가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해줘요. 그럼 지구단위 계획이 행정청이 만들어주는 상세한 개발계획,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구단위 계획으로 상세하게 이렇게 개발하는 걸 다 정해주는 거예요. 건물층은 6층, 건물 안에 업종은 무슨 업종은 되고 무슨 업종은 안 된다 정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지구단위 계획으로 목욕탕을 금지했다. 그럼 목욕탕 지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 건물 내에서는. 근데 목욕탕을 누가 건축했어요. 근데 그게 적발되잖아요. 그게 징역이에요. 2년 이하 징역 2천만 원 벌금이에요. 그러니까 지구단위 계획을 꼭 지키게 하기 위해서 강한 처벌 조항을 둔다고요. 그 행정청이 정해주는 상세한 개발 계획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런 것들이 한번 구경을 했으니까 앞으로 이제 이런 도시관리 계획은 몇 가지 형태로 결정돼요? 6가지 형태로. 그래서 여기 시청 가셔서 도시관리 공무원한테 너 뭐 하고 있니? 이렇게 물어보시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나 개발제한구역 오전에 했는데 이렇게 대전시의 개발제한구역을 지정도 하고 여기 변경이니까 그때가 변경이라는 게 풀어준다는 거예요. 이게 이런 용도구역을 새로 정할 수도 있고 변경. 그럼 이 사람이 2번 도시관리계획을 아침에 이거 이연물 한 거라고요. 이 도시관리계획을 입안을 해서 결정이라는 걸 해야 되는데 안을 만들어서 결정. 또 오후에는 뭐 할 거니 물어봤더니 오후에는 도로 만드는 거 같아요. 도로. 이 3번 도시관리계획 결정하는 걸 도로를 만드는 위치 이렇게. 우리 여기 내가 갖고 있는 땅 옆에 도로가 생기면 좋은 겁니까? 네, 그건 좋은 거죠. 왜냐면 도로가 생기면 내 땅값이 올라갔잖아요. 근데 내 땅이 도로로 들어가면 내 땅이 도로가 생긴다고 발표가 났어요. 도시관리계획 결정으로 내 땅에다가 도로를 정한다고 발표를 했어요. 네? 그럼 그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나쁜 거예요. 그건 제 땅을 수용한다는 거예요. 제 땅을 돈으로 이렇게 얼마 주고 뺏어간다는 뜻이에요. 네? 그러면 근데 그 돈이 생각보다 많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이 주변 시세의 한 80%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내 입장에서는 안 좋은 거죠. 내가 이 땅에다가 공장을 지려고 했는데 공장을 못 짓게 됐어요, 지금. 내 땅을 수용당해가지고. 여기다 주유소를 하면 끝내준대. 주유소하면 돈 많이 건다고. 근데 주유소를 하고 싶은데 공장 도로부지로 들어. 이 도로가 들어갔다는 거는 제 토지 위에 3번 도시관리계획 결정이 된 겁니까? 그래? 네. 제가 다음 주에 보여드릴 서류가 하나 있어요. 제가 이걸 보여드릴 건데 이게 제가 항상 이거 뭐 우리 작년에 수업하시는 분 아시지만 서대문구에 가보면 제 땅이 하나 있어요. 홍은동이라고 그래가지고 아시는 분 9-485 이게 제 땅이에요. 제가 돈 주고 산 거예요, 이거. 괜히 사가지고 이거 지금 이게 해결이 안 돼가지고 땅 모양이 이렇게 생겼어요. 제가 다음 주 서울 볼 건데 여기 보면 이게 토지가 이제 그 지적도가 같이 나오는데 이렇게 나오고 여기가 위에가 9-484예요. 9-484 이렇게. 9-485. 485의 면적은 188제곱미터예요. 공시가가 200만원 잡혀있어요. 제곱미터당. 그러면 이거 계산해보면 꽤 많이 돼요. 3억 얼마 나옵니다. 되게 부자죠. 근데 이거 제가 혼자 갖고 있는 거 아니고 같이 갖고 있어요. 두 사람이 같이 투자가 갖고 있는데 여기는 9-482번지고 여기는 9-483번지 이렇게 돼 있었지. 근데 여기 지금 선이 하나 거져 있는데 어떻게 선이 거져 있냐면 이 붉은색으로 다음 주에 제가 이렇게 보여드릴 건데 선이 이렇게 거져 있어요. 이렇게. 이게 무슨 얘기예요? 여기가 지금 도로. 근데 여기가 보면 이쪽 부분이 현재 도로로 돼 있어요. 도로예요. 도로 쓰고 있어요. 근데 도로가 이게 4m 폭이 안 돼요. 그러니까 도로가 협소하니까 여기 왔다 갔다 하는 주민들이 이제 민원을 넣은 거죠. 도로 좀 더 넓혀달라고. 그럼 이게 지금 현재 도로인데 여기 지금 도로 옆에 제 땅이 있고 여기 지금 집도 하나 있어요. 집도. 근데 집이 이제 폐가입니다. 폐가. 이 집이 굉장히 낡은 집입니다. 이 화장실 푸세식이면 아시겠죠? 무슨 상태인지. 근데 이 집인데 여기가 도로가 여기까지 이렇게 확장된다는 거야. 선이 여기 거지면 이만큼이 지금 도로가 추가적으로 생기는 건데 그럼 이게 내 땅인데 내 땅에 도로 부지가 들어갔죠?
이게 지금 3번 도시관리계획 결정된 거예요. 여기 기반설이 도로잖아요. 도로를 설치하기 위해 어떤 특정 땅에다가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한 상태라고 지금 이렇게. 그럼 여기 9-484도 그런 겁니까? 그렇죠. 9-484도 여기 들어가 있잖아요. 이렇게. 9-483도 들어가 있습니까? 그럼 여기 들어가 있는데 48이는 안 들어가 있잖아요. 얘는 안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이제 인접 토지에 도로가 생긴다는 의미죠. 이렇게. 그러면 지금 제가 이런 저 땅 주인들 이런 사람들 앞으로 다 수용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이만큼 토지인데 여기 잘리면 요만큼만 가지고 제가 건물을 못 짓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같이 수용을 해주겠죠. 같이. 여기 다 같이 수용을 해줍니다. 이런 부분들은. 수용할 때 이제 보상금을 주는데 그 보상금이 이제 감정가가 나오잖아요. 감정가. 그래서 공시가에 보통 1.5배나 1.7배가 나온다고요. 보상금 나오면 한 5억 정도 나올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이걸 나눠야 되니까 가치가 이제 집이 두 개가 있어서 두 개를 나눠야 됩니다. 이게 같이 제가 공동으로 사가지고 그 지분 형태로 산 거기 때문에 반반 나눠야 되고. 근데 문제는 이게 이제 도시관리계획 결정이 된 토지죠. 그게 어떻게 나오냐면 이렇게 나와요. 서류에 보면 소로 인류 저촉이란 말이 써 있어요. 굉장히 어렵죠. 소로 인류 저촉. 이 저촉이란 말이 소로 인류가 도로 폭을 얘기하는 거예요. 도로 폭. 도로 폭이 이제 10m에서 12m 사이가 소로 인류고 그거보다 도로 폭이 작으면 2류. 더 작은 도로는 3류로 내려갑니다. 도로 폭이. 그 도를 부른 용어인데 여기 저촉이란 말이 뭐냐면 요 땅이 저촉 됐다는 말이 뭐예요? 도로 부지로 들어갔다는 거죠. 그리고 접촉이란 말도 있어요. 접촉. 접촉. 이게 되게 웃기잖아요, 용어가. 접촉은 9-482 같은 토지. 이거는 지금 저촉이에요, 접촉된 거예요. 그 인근 땅이라는 얘기, 인근 땅. 도로 만드는 땅에 인근 땅에 도로가 있다는 얘기고, 저촉은 그 도로 부지로 들어갔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9-485, 484, 483 서류를 떼보면, 그 서류는 이제 제가 다음 주에 보일 거예요. 토지이용계 확인서라는 게 있어서 등기부 떼보시면 안 돼요. 등기부에 나오지 않습니다, 이게. 공법상의 규제는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그냥 확인서 이렇게 하시면 돼요, 확인서. 그 확인서를 이렇게 열람이라든지 이렇게 떼보시면 그 확인서에 이렇게 도면이 나온다고요. 3번 도시관리 결정 나왔으니까 소로 인류에 저촉돼 있다. 그러니까 여기도 소로 인류 저촉이에요. 앞으로 12m 도로가 생긴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저촉이라는 땅이 네 땅 자체가 도로 부지로 들어갔다는 뜻이에요, 저촉. 접촉은 네 땅은 안 들어갔는데 옆에 접해져 있다는 뜻이죠. 접하고 있다 이런 뜻이고 그런 거 용어를 좀 나중에 한번 알아두시면 실무적으로 이제 그 서류를 볼 수 있어요. 이런 거. 이런 걸 설명 안 해주면 그 서류 봐도 그냥 그림이구나 이렇게 확인밖에 안 되죠. 이렇게. 서류를 떼면 제 건 이렇게 동그라미 쳐져 나옵니다. 요 땅이라는 얘기가 나오죠. 484를 떼보면 여기 동그라미 안 돼 있고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여기가 땅이 2종 일반 주거지역이에요. 아까 우리 용도지역은 2종 일반 주거지역 이런 거 배우셨습니까? 아까 우리 그 일반 주거가 1종, 2종, 3종 있었잖아요. 2종 일반 주거로 중층주택 중심으로 짓는 땅이고. 근데 보세요. 2종 일반 주거로 중층으로 주택을 지려고 했는데 여기 지금 선이 거져 있네. 도로 만든다고. 현재는 요만큼 도로인데 여기까지 이렇게 확장된다는 거예요, 도로가. 그럼 이제 이 땅은 이제 여기를 다 땅을 이제 수용을 해서 이제 도로를 만들 테니까 제가 도로 만드는 선으로 거지면 여기서 제가 건물 짓는 거 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도로 만들 건데 건물 짓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이제 건물을 못 짓는 땅이 돼버린 거라고요. 그런 건 나중에 다음 주에 배우실 겁니다. 근데 문제는 얘가 1998년도에 선이 거졌는데 아직도 공사 안 하고 있어요. 이게 지금까지 공사를 안 하고 있다니까, 이렇게. 98년도인데. 그럼 지금 이게 거의 몇 년이에요? 2015년이니까. 지금 벌써 한 17년 된 횟수로 이게 아직도 공사 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98년도에 도시관리계획 결정했으면 늦어도 한 2, 3년 안에 이거 빨리 이게 수용을 한다고 이거죠. 수용을 해서 이제 보상금 주고 공사해야 되는데 아직도 안 하고 있고. 근데 개인적으로 건물도 못 짓게 하고. 나 어떡해? 사고 싶으면 사세요, 저한테. 그래서 이걸 이제 제가 사실 산 거는 제가 이제 2005년도에 이걸 샀어요. 그럼 제가 이걸 아는데 이거 왜 샀을까요? 여기서 여기 주택이 있으면 주택은 돈이 안 나오고 딱지가 나와요, 딱지. 서울시 가진 아파트 들어갈 수 있는 딱지가 나오니까 그거 입주권이라고 그래요. 그걸 제가 이제 그걸 받아서 강남에 이렇게 쌍값사 아파트 이렇게 분양받으려고 이걸 산 거죠. 근데 뭐 철거가 돼야지 딱지가 나오지. 이게 기존 상태로 딱 묶여버린 겁니다. 이건 제가 뭐 서울시 가서 데모하고 이럴 문제가 아니에요. 제가 투자를 잘못한 거라고요. 자기 탓이죠, 이게. 이걸 막 가서 데모하고, 옛날에 그 입주권 가신 분들이 이게 잘 안 되니까 막 가서 데모하자 그랬을걸요. 뭐 카페에서. 나는 데모하기 싫다. 이거 내가 잘못한 거지. 내 책임이지. 이게 언젠간 되겠죠. 뭐. 안 되면 많은 거고, 뭐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분석을 해서 이제 그게 바로 이거예요. 기반시설의 설치. 이거는 이제 도시개발사업 한다고 정비사업 한다는 거. 이런 것도 이제 다 이게 도면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6가지 도시관리계획을 보면서 이런 식으로 도시관리계획 결정되면 우리 토지 소유자들이 직접적으로 규제를 받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보세요. 아까 우리 다시 이제 거기 이제 하나 더 보겠습니다. 266에 보시면 후개발이 뭐예요? 후개발. 266에 우리가 국토계획부의 전체적인 그림만 보면 되는 거예요. 다음 주에 제가 자세한 걸 또 한번 할 건데 행정청이 이렇게 선계획을 만들었으면 그 다음에는 우리나라 국민들은 이게 선계획 파탄이니까 행정청이 계획을 만들었다. 3가지 계획 중에 이 도시관리 계획이 중요하다. 6가지로 나눠진다. 이렇게 우리 국민들을 규제하기 위해서. 그럼 우리 국민들은 계획이 나오고 나서 후 개발 행위를 하셔야 된다고. 그게 이용이에요, 이용. 거기 보면 개발행위 허가제라고 되어 있습니까? 거기다 민간이라고 쓰시고 그 민간이 개발행위 할 때는 허가를 받으셔야 돼요. 그리고 맨 밑에 보시면 도시계획 시설사업의 시행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 그거는 공공 이렇게 민간이 아니라 공공이 개발할 때, 공공이 개발할 때는 도시계획 시설사업의 시행 절차라는 게 있어요, 절차. 그거 절차에 따라 사업을 하는데 이게 후개발 파트라고 그래요. 자, 우선 중요한 건 이겁니다. 후개발은 개발행위 허가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게 뭐냐면 우리나라 땅주인들이니까 민간이잖아요, 민간이 자기 땅에서 돈 벌려고 5가지 개발행위를 대표적으로 해요, 우리나라에서. 이게 건물 짓고 물건 쌓고 토토토라고 그래요. 그렇게 외우시는 거예요. 건물 짓고 물건 쌓고 토토토. 이렇게 속으로 따라하세요. 건물 짓고 물건 쌓고 토토토. 이게 토지의 형질 변경이라는 말을 쓰는 거고 토석의 채취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토지의 분할이라고 그래요. 서류상으로 토지 분할하는 작업. 자, 우리 이 부분은 좀 어디냐면 건물 짓고 물건 쌓고 토토토는 이 교재를 이제 다음 주에 개략적인 걸 볼 건데 어디를 보시냐면 그 293페이지를 보세요. 자, 293으로 오시면 거기 9절이죠? 9절입니까? 예, 그러면 8절까지가 다 도시관리계획이에요. 지금 순서가 국토계획법의 이 순서가 8절까지 지구단위 계획을 마무리하면서 다 도시관리계획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9절에서는 행정청이 도시관리계획을 만들었어. 그럼 6가지로 만들어졌죠? 지금 293이잖아요. 293. 293페이지에. 그럼 거기 보시면 개발행위 허가라고 되어 있잖아요. 개발행위 허가. 그 위에 보니까 도시계획사업에 의하지 않고 다음 갖고 어느 하나, 다음 갖고 어느 하나가 그 박스 안에 건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뭐 이런 말이 있죠? 이게 이제 건물의 건축이라는 게 뭐 신축, 중축, 개축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건축이라는 단어는 새로 짓는 거 신축, 면적을 넓히는 증축, 고친다는 의미의 개축이 다 들어가는 거예요. 건축이란 말 안에. 그리고 옆에 공작물 설치는 비닐하우스 같은 거, 비닐하우스, 무슨 뭐 철탑 이런 거 세우는 게 공작물 설치예요. 우리 골프 연습장 가고 뭐 인도 이런 거 나가시면 그물을 지지하는 그 철탑이 있잖아요. 그게 다 공작물이에요. 건축물은 아니잖아요. 그 크리스마스 트리 이런 건 다 공작물로 봅니다. 근데 건물 짓고라고 그래요. 건물 짓고. 그다음 밑에 물건 쌓고 녹지관리 자연환경 보존 저기 땅에 들어가서 물건이라는 게 목재, 석재 이런 걸 쌓아둔다고요. 이렇게. 근데 특정 토지에서는 물건 쌓을 때 허가받고 쌓으셔야 돼요. 그리고 밑에 토지 형질 변경, 절토, 성토, 땅에 대해서 공사하는 거, 토석 채취, 흙물에 자갈바위를 채취해서 건설업자 내다 파는 거 이런 거. 토지를 분할하는 행위. 이런 행위는 토지 소유자가 돈을 벌기 위해 하는 개발행위다. 그럼 보세요. 개발행위는 도시관리계획에 잘 맞아야 돼, 안 맞아야 돼요? 맞아야 되는 거죠? 근데 땅 주인이 도시관리계획을 알아요, 몰라요? 모르니까 관청은 허가받으러 오라는 거 무조건. 우리 토지 소유자가 개발행위를 잘 못하잖아요. 개발행위 하는데 돈을 벌어야 되는데 도시관리계획을 우리가 모르잖아요, 지금. 우리 좀 이렇게 지금 시간 내가지고 공부해도 모르는데 일반 땅 주인들이 모르잖아요. 모르는데 개발행위에서 도시관리계획을 지켜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우리 행정청은 어디 써놨냐면 개발행위를 하려면 행정청이 만든 도시관리계획에 맞아야 되니까 그걸 확인받으러 오라는 거예요. 그게 개발행위 허가라는 거라는 거예요. 아까 우리 건축법에서는 건축허가라는 게 있었죠? 네, 건물을 안전하게 짓는지를 설계도를 가지고 확인받으러 와라 이게 건축허가고 국토계획법에서는 그 5가지 개발행위를 도시관리계획하고 맞는지를 확인받는 작업이 개발행위 허가라고요. 그거를 잘 생각하셔야 돼요. 개발행위 허가라는 게 왜 나와? 도시관리계획하고 맞는지를 관청한테 가서 확인받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개발행위 허가 나오면 확인이 된 거예요. 근데 확인이 안 되면 다시 보완 조치를 또 해야 된다고요. 이렇게.
네, 그래서 우리 법에서는 도시관리계획을 만들고 계획에 맞는지 확인된 작업이 도시관리. 근데 이거 보세요. 이거는 민간인들이 개발행위 할 때죠. 근데 우리 민간 말고 공공도 개발행위 합니까? 공공도? 우리 행정청도 여러 가지 개발행위 하는데 그 행정청 개발행위 할 때는 아까 우리 그 도시계획 시설 사업의 시기라는 게 있어요. 도시계획이 다 끝났습니다. 이거. 자, 우리가 도시계획 시설. 자, 이게 기반시설이에요. 기반시설. 자, 이게 기반시설로 보시면 돼요. 자, 우리 기반시설 도시계획서는 누가 설치해 줍니까? 자, 우리 민간인들이 민간 돈 내 설치하는 것도 있지만 주로 누가요? 주로 행정청이. 주로 행정청이 세금 가지고 만들어주는 거죠. 아, 우리 기반시설은요. 도로, 공원도 있고 학교도 있어요. 학교? 학교도 기반시설이잖아요. 학교, 공항 이런 기반시설이라고요. 그럼 학교, 공항은 건물로 만들어지죠. 그럼 아까 우리 개인적으로 지들이 돈 벌려고 건물 지을 때는 개발의 허가라는 걸 받아야 되지만 우리 여기 행정청이 도시계획설 같은 것들을 설치할 때는 이건 공익계획이에요, 이 사익이에요. 공익적인 도시계획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을 할 때는 허가는 안 받는다. 대신 사업하는 절차가 있어요, 절차. 이 절차를 지켜야 된다고요. 자, 허가는 안 받죠? 아, 여기 민간인들이 건물 짓고 물건 쌓고 토토토 이런 거 할 때는 허가를 받고 해야 됩니까? 네. 근데 우리가 이제 우리 행정청 이런 사람들은 또는 공기업들은 이런 도시계획 시설 사업이라는 것도 한다. 아까 여기 기반시설 배웠잖아요. 기반시설 공사는 세금 가지고 주로 하지. 그러니까 허가는 안 받지만 대신 이런 설치 사업을 하려면 별도의 절차가 있다, 절차가. 근데 절차를 한 번씩 보셔야 된다고요. 다음 주에 이걸 보실 거라고요. 이거는 공공이 하는 개발행위, 이건 민간이 하는 개발행위. 민간은 허가받고 해야 되고, 공공은 도시계획 시설사업 같은 걸 대표적으로 하는데 허가 안 받고도 할 수 있다. 대신 절차가 필요하다. 이렇게 하시면 이제 선계획, 후개발이 끝나고 마지막으로 토지거래 규제. 자, 우리나라의 세종시는요, 266호로 이제 마지막으로 와서 그거 보고 끝내겠습니다. 자, 세종시는 토지에 대해서 투기적 거래가 있는 지역입니까? 네, 토지가, 원래는 세종시가 옛날에 그 개발 발표가 없었을 때는 그런 투기적 거래가 없는데, 이제 토지를 마음대로 사고 팔지 못하게 거래 규제 파트가 국토계획법에 하나 더 있어요. 토지를 매매하는 것을 규제하겠다는 거죠. 그 대표적으로 제가 토지거래 허가구역제도 이렇게 이거 하나만 보시면 돼요. 그 선매라는 건 나중에 보시고, 자, 토지를 매매하기 전에 허가를 받아야 되는 장소가 있다. 우리 세종시 같은데, 저 강원도 저 평창에 동계올림픽 개최하는 지역들. 얼마 전에 우리 제주도에 거기 제주도 서귀포시 그 성산에다가 공항 만다고 발표했죠. 발표하면서 끝에 마지막에 그 브리핑하는 그 차관께서 뭐라 했어요? 여기는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됐습니다. 어제부터 이런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토지를 앞으로 토지에 대해서 개발 발표가 나오면 토지를 가격이 막 급등하니까 막 단기간에 막 사고 팔고 이런 투기적 거래도 하고 토지가 지나치게 단기간에 가격이 올라가니까 토지 매매 자체를 할 때 미리 허가 받으러 와라. 제가 미리 토지를 매매할 때 미리 뭐 받는지요? 허가를 받는 구역이다. 이렇게. 그럼 우리 국토계획법에는 허가가 하나 더 있네요. 그렇죠? 네, 여기 개발행위 허가, 건물 짓고 물건 쌓고 토토토 할 때 도시관리계획하고 맞는지를 가서 확인받는 허가도 있지만 토지를 내가 매매해도 돼요. 이렇게 이런 허가도 있다는 거예요. 토지 거래 허가 이렇게. 그러니까 막 나오죠. 허가라는 게 막 나와요. 그때마다. 아까 건축법에서는 건물 지을 때 건축물을 안전하게 짓는지 그 설계도 가지고 확인받는 허가. 주택법에서는 30개 이상 집을 지을 때는 건축허가보다 더 센 거 사업계획 승인. 이런 게 막 나온다고. 뭐 허가, 승인 막 나오는데 그냥 막 쓰는 거예요. 지멋대로. 이 용어에 규칙이 없어요. 어떨 때는 허가, 어떨 때는 인가 이런 말 없어요. 그냥 막 쓰는 거예요. 임의로. 그때마다 그냥 눈에 익히셔야 돼요. 허가인지 인가인지. 근데 그런 건 시험 문제에서 안 나와요. 허가를 인가로 바꿔가지고 틀렸다 이런 말을 안 하는데 이렇게 하다 보면 이게 허가라는 느낌이 좀 나요. 어떤 거는 승인이라는 느낌이 좀 나고. 이게 이제 마지막으로 토지를 거래할 때 미리 허가 받아라. 그럼 허가 안 받고 지 맘대로 계약서를 쓰면 위법행위죠. 징역이나 벌금도 가셔야 돼요. 그래서 토지거래 허가를 안 받고 마음대로 막 계약서를 쓰는 거 투기꾼들은 2년 이하의 징역 이런 거. 토지 가격의 30% 상당하는 벌금. 건물 짓고 물건 쌓고 토토토를 허가 안 받고 개발행위를 지 맘대로 막 하면 이건 3년 3천. 이거 3년 3천입니다. 이런 것도 이제 나중에 한 번씩 한번 읽어보실 필요는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국토계획법을 다 보신 거예요, 이렇게. 그럼 끝났네? 끝났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마무리하시고, 다음 주에 요 얘기를 제가 다시 한번 조금 더 세부 설명을 드릴 거예요. 이거 가지고는 좀 약하니까, 다음 주까지 국토계획법을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도시개발 정비 이런 식으로 해서 제가 이 중요한 용어를 좀 4주 안에 좀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예.